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컵의 물을 보고도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반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있어서가 아닌 행복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연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또 머리와 같이 관련이 있는 이제 두통 다음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전화와 이제 문자 상담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 빈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빈혈과 어지럼증은 좀 다른 건가요? 예, 이제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점도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빈혈은 우리 몸 안에 이제 혈액이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어지럼증은 혈액이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어지럼증은 꼭 피가 부족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신경을 쓰거나 네. 또 소화가 안 되거나 예,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은 또 두통과 같이 두통과 함께 이제 어지럼증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빈혈이다 그랬을 때는 철분제를 먹었을 때 예, 그 다음에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철분제를 먹었을 때 당연히 어지럼증이 사라지겠죠. 예, 그런데 철분제를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랬을 때는 빈혈 증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꼭 빈혈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어지럼증도 많이 발생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손유나 이제 뇌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뭔가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좀 어지러운 증상, 이 어지러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뭔가 약간 어지럽다가 또 바로 괜찮아지고 네. 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가 또 괜찮고 예,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해도 빈혈 수치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안검에 혈색을 살펴보아도 피가 부족한 건 아닌데 자꾸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머리 쪽에서 나타나지만 이 머리 쪽, 귀 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장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초, 소화가 좀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초 쪽, 남성분들 이제 양기가 떨어진다든지 여성분들 이제 자궁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할 때 당연히 이제 하혈이 되면서 어지러운 증상, 그렇지 않고도 생리통이 있으면서 어지러운 증상,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특별히 어지럼증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귀에서 이제 평형 감각이 좀 떨어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은 한방에서 보면 이제 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열이 나거나, 열이 난다는 것은 이제 울화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좀 쌓이거나, 그 다음에 중추에서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뇌관 허혈성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뇌 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신경 쓸 때나 일을 할 때 피 공급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좀 잘 됐다. 순간적으로는 잘 안 됐다. 이런 경우인데 이건 제가 전에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맥을 뛸 때 맥이 이제 50번 세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쉬어야 되는데 네. 맥이 중간에 쉰다는 것은 이제 심장에서 펌핑질을 하면서 뇌 쪽으로 피를 제대로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이 드니까 한 서너 번 쉬고 한 번 쉬고 서너 번 뛰고 한 번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관 허혈성 어지럼증은 항상 심장이라든지 이제 원기 쪽 특히 한방에서는 이제 뇌에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거나 이런 증상 외에는 대부분 이제 심장이라든지 오장의 기혈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한의학에서는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서 대부분 치료를 하잖아요. 이 어지럼증도 좀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어지럼증에 무슨 약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 색과 맥을 봤는데 힘이 있고 맥도 좀 튼튼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갈근이나 칡으로 해서 땀을 내주면 소통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지럼증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내가 갈근, 칡을 먹고 좋으면 또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어지럼증이 나타나도 색과 맥을 보았을 때 색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맥도 힘이 없을 때는 이때는 이제 보하는 약, 이제 황기라든지 대추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보하는 약으로 어지럼증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방은 모든 병을 치료를 할 때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요런 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이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해석을 해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어지러운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어지럼증이 있고 또 앉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또 빙 도는 느낌도 들고 불안정한 감이 있고요. 계속 넘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하면 속이 막 메스꺼워지면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참을미를 잘하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경우가 이제 바로 메니에르 증후군인데요. 이제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어지럽다든지 균형이 안 잡힌다든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든지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한방에서 이제 담음에 의한 메니에르 증후군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때 담음에 의한 메니에르 증후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혈로 인한 메니에르 증후군, 혈어로 인한 메니에르 증후군, 그 다음에 담화, 스트레스로 인한 메니에르 증후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위가 약해서
멀미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예, 비위 기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참멀미를 평소에 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분들은 이제 목에 가래가 좀 낀다든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아주 차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지러운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빠개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손과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좀 괜찮고 머리를 들면 너무 어지럽다 이런 경우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담음에 의한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이 어지럼증을 치료한 또 한 분이 계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54세 여성분인데요. 네.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병명은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참을미를 했고요. 피곤하면 항상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생기고, 네. 예, 그 다음에 복진을 했을 때 중안 부위가 아팠고요. 또 맥을 봤을 때 촌관측에서 관 비위맥이 약했습니다. 이제 이 경우가 바로 비위의 허약에 의한 담음에 의한 메니에르 증후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은 병증이라기보다는 증상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속이 일단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게 없어져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지면 당연히 이제 어지럼증은 사라지고 손다리 순환도 좋아지면서 예, 걸을 때 균형 잡히는 것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담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담음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비위를 보하면서 이제 담음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3개월 써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네. 3개월 만에 그래도 치료가 돼서 참 다행이네요. 박사님, 이 어지럼증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다던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가슴을 이렇게 좀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가슴은 뻥 뚫리고 머리는 좀 시원해야 되는데 여기 가슴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열이 생기고 우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라가 생기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얼굴, 머리 쪽으로 올라가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항상 들었을 때 한방에서 얼굴은 머리는 시원하고 손다리는 따뜻하고 네. 예, 그 다음에 가슴은 뭔가 뻥 예, 뚫리고 뚫어져야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슴이 막히게 되면요. 가슴은 한방에서 볼 때 상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초는 가슴 위쪽으로 열이 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지럼증과 함께 미식거리는 증상,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병명을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뭔가 그 평형 감각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명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담화로 인한 어지러움증 한방에서는 이제 화훈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제 기훈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뭔가 어지럼증이 생길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좀 심하고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네. 기분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는 이제 좀 가슴이 후련해서 멀쩡할 때는 어지럼증이 없다. 예, 그럴 때는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이런 어지럼증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아우, 기가 좀 울체된 것 같다. 예. 기울 현상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이제 한방에서는 울하고 화하고 이렇게 붙어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화는 뭔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럼증인데 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머나.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상황에 조금씩은 이렇게 놓여지죠. 부딪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우리 잠깐 뭐 며칠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 우리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우울증하고 화를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이 우리라는 경우가 음식으로 풀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얼큰한 걸 먹으면 네.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울증이 조금 더 오래되어서 뭐 눈이 좀 충혈이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귀가 멍멍한다든지,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과 화가 같이 겸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뭐 면접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면 속이 좀 미식거리고 어지러우면서 불안한데 소화까지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심장하고 쓸개, 담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을 좀 본다든지 네.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 평상시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예, 행동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뭔가 중요한 게임이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이다. 네. 예, 이랬을 때는 굉장히 경직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직이 되면 심장에서 경직이 되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위장으로 피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위장이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내성적이고 좀 겁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심장하고 담낭기가 약하니까요. 네.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간이 된 짭짜름한 걸 좋아하고 약간 매콤한 걸 좀 좋아하게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 짭짜름한 걸 먹으면 이게 심장은 예, 근육 덩어리인데요. 근육이 부드럽게 운동하기가 좋고 예, 그다음에 약간 매콤한 걸 먹게 되면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예,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좀 긴장을 하거나 큰 시험을 좀 실패를 하면서 내가 음식이 좀 간이 나는 좀 있는 게 맛있다, 싱거운 거보다는 예,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얼큰한 게 맛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조금 내성적이다 이랬을 때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걸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때는 심장하고 쓸개만 보강을 해주면 어지럼증, 소화가 안 되는 것, 두근거리는 것 이런 증상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제 지인분 중에 자꾸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은 또 아니라고 하면서 피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럼 기는 뭐냐 이게 예. 예, 궁금합니다. 예, 궁금한데 네. 이제 한방에서는 모든 사물의 이치가 오행해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혈에 반대되는 개념이 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빈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철분제로 치료가 되지만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철분제를 먹었는데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빈혈 증상은 자꾸 없는데 어지럽다든지 예, 그 다음에 피곤한 때 어지러운 증상이라든지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심장에서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한방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게 기인데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식은 혈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공기, 좋은 산소는 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심장이 약해서 피를 원활하게 못 보내고, 예, 그 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져서 예, 좋은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좋은 원기를 못 만들기 때문에요. 철분제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 철분제를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예, 그랬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예, 이때는 예, 이 기를 보기시켜주는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기울이냐 이제 울화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뭐 당뇨나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 계셔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뇌관 허혈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혈이 이제 약해서 이제 어지럼증도 많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이제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어지럽거나 또 언어 장애가 좀 나타나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관 허혈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관 허혈성이 어떤 걸 얘기하는 예, 이제 건가요? 뇌 쪽으로는 항상 많은 피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이 피 공급이 되는 게 어떤 때는 좀 부족해졌다가 어떤 때는 좀 많아졌다가 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한방에서 뇌관 허혈성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동을 세면서 맥이 50번 세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제대로 흡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 뇌관으로 피가 제대로 가려면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 중에 뇌관 허혈성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위암 수술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절제를 좀 하셨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을 좀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뇌관 허혈성 증상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뇌관 허혈성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76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예, 3년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이제 오는 경우입니다. 예, 병원에서는 이제 뇌허혈성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3분의 1 정도 제거를 했지만 소화는 잘 되는데 이제 먹는 양이 위가 이제 절제했으니까 먹는 양이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예,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기혈이 약해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췌장하고 비장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비장과 위장은 췌장, 비장, 위장과는 서로 부부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위장이 예, 남편이 아플 때 췌장이나 비장, 부인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도와주는 경우가 우리가 삶에서 보듯이요. 네. 이때는 위장은 이미 3분의 1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를 치료하는 것보다 이것과 같이 부부관계인 예, 췌장과 이제 비장을 치료해서 소화 흡수 능력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음식에 먹는 양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요. 원기를 좀 보해주는 약을 써서 이제 6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사님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일단 이 경우가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지럽다가 보면은 바로 막 물을 먹인다든지, 예,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이제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때는 최대한 이제 안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지럼증의 이제 환자의 경우 움직일 경우 심해지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2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지럼증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누워 있어도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있다. 이때는 이제 뇌 쪽에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예,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바로 이제 응급실 치료를 바로 가서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이제 어지럼증 진단을 받고 이제 뇌허혈성 어지럼증이라든지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런 어지럼증이라면 평소에 이제 몸 관리를 잘해서 야채나 과일, 견과류,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서 원기를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칡, 바로 갈근인데요. 갈근 흔히들 칡뿌리라고 하는데요. 효능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최진영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 갈근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경우 이제 술입니다. 네. 평상시에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아. 그 다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동의보감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숙취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칡은 특징적으로 좋은 게 여성분들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갱년기에 특히 좋은데요. 네. 이 칡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의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갱년기 증상의 하나인 안면 홍조 증상이 있거나 잠자다가 열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한방에서 항상 나타났을 때 갱년기 증상의 효과가 있긴 있지만 허증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본인이 좀 맥이 약하다, 내가 색이, 피부가 윤기가 없다, 이랬을 때는 이 칡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또 칡의 세 번째로 가장 좋은 특징은 칡을 먹으면 약간 발한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칡을 먹으면 뒷목이 좀 뻣뻣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 어깨가 좀 경직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 사우나 하고 나면 좀 어깨도 좀 풀리고 뒷목도 좀 얘기하죠. 풀리고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좋은 게 이제 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내려주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발한시키면서 혈관을 좀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뇌혈관 개선까지 이제 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갈근의 효능은 아주 다양한데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해서요, 이제 중금속 물질과 이제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또 대변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항상 맥이 좀 약하거나 한방에서 이제 소음인 체질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칡을 좀 적게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칡을 꼭 먹고 싶다. 내가 술을 좀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내가 여성분인데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랬을 때는 항상 감초하고 대추를 조금 더 넣으면은요, 몸이 약한 사람도 찬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칡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갈근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3이고요. 네, 키로수는 54kg고요. 네, 나이는 65이고요. 그래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요, 예. 귀에서 소리가 나서요. 이명희. 소리가 나고요. 예. 그리고 또 소변도 그 전역으로 한 4-5번씩 보고 예. 불면증도 있고 귀도 가렵고 그래서요. 불면증 있고 귀도 가렵고 가렵고. 예. 이명증이 생긴 게 언제나 얼마나 되셨습니까? 42살에 이명이 왔어요. 어느 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세요? 양쪽 귀 다 그래요. 처음에 어느 쪽 귀가 혹시 먼저 왔는지 기억하세요? 근데 똑같이 온 것 같아요. 아, 뭐 그래요? 뇌 속에서 떵 그래갖고 똑같이 온 것 같아요. 예. 이 이명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아 보셨습니까? 예. 예. 이비인후과에서는 근데- 뭐라고? 예. 뭐 달팽이가 아니 뭐 손상 입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래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근데 그 태음인이라고 온 것 같아요. 아, 태음인이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예. 방광약만 먹어요. 그것도 그 통증은 없는데 예. 소변을 참들 못 오고 자주 봐서요. 그거 안 먹으면 소변을 더 자주 보거든요. 예.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소변이 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예, 참을 수 없어요. 예. 낮에도 그러세요? 예. 예. 이건 예. 낮에는 좀 낫는데 밤에 더 힘들어요. 예. 이 방광 증상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방광은 젊어서부터 그런 것 같았어요. 출산 후에 그러신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로요. 바로요? 예, 그러면 네. 이명보다 이 방광 증상이 먼저 발생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자주 본 것은. 수술하신 경험 있으세요? 수술한 것은 보톡스 3번 넣고 예. 확장술 2번 넣고 5번 그 수술은 아니고 예. 말하자면 시술로 그렇게 예. 물 채워서 그걸로 한 것 같아요. 예. 귀에서 이렇게 이명 소리가 나면 청력도 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청력에는 크게 예. 근데 귀에서 말하자면 소리가 크게 날 때는 예. 좀 그 말소리는 알아듣는데 예. 그 제대로 그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목소리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잖아요. 예. 예, TV를 보면 좀 식구들이 볼륨을 좀 높인다고 하십니까? 예, 크게 틀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오면 좀 볼륨을 낮추실 거고, 예, 이제 어머님은 조금 소리가 크게 틀고. 예, 좀 크게 틀어야 나는 잘 들리고요. 예. 잘 들리고 또 이명 소리 때문에 듣기 싫으니까 막 예. 그냥 크게 틀어버려요. 막 소리가 나게 막 너무 힘들어갖고 예. 그것 때문에. 예. 이명 소리가 날 때 어떤 때는 조금 더 심하게 나고 어떤 때는 좀 작게 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낮에 조금 더 소리가 크신 분이 있고요. 밤에 좀 더 크신 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상관없이 예. 지 맘대로 컸다 적었다 그런 게 분간을 못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 현재 이렇게 전화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전화기 잠깐 놓고 지금 현재도 이명 소리는 나시는 거죠? 예, 소리 나요. 아, 그러면 전화기 잠깐 놓고
본인 손으로 양쪽 귀를 좀 막아 보세요. 귀를 이렇게 막았을 때도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지. 예. 예. 여보세요? 예. 나요. 예. 소리는 그냥 이 귀 손으로 막았을 때나 소리는 비슷합니까? 예, 예.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 처음 왜 그러냐면 이제 한방에서 병이 왔을 때 이렇게 한의원에 오는 경우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지금 이명도 있고 방광도 좀 별로 안 좋고 예, 그다음에 귀에서 가렵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귀 가려운 건 어느 쪽 귀가 가려우세요? 오른쪽이 잘 가려웠었는데 또 이번에는 왼쪽도 가려운 것 같아요. 예. 이 가려운 것은 한 몇 년, 한 2년 됐는가 그래요. 예. 이제 이때는 이제 이명이 있어도 워낙 방광 증상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방광에서 수축하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방광과 이제 이명도 이렇게 막았을 때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허증도 있지만 예, 실증으로 이제 담화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원래 조금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너무 신 것도 예.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하세요? 예, 달달한 거도고요. 예. 약간 매콤한 거요? 매콤한 거, 너무 매운 것도 싫고요. 예, 예. 좌우지간 달달한 거 좀 약간 신 거, 예, 예. 약간 너무 신 건 말고요. 예. 예, 적어보세요. 황정. 황정, 예. 예. 그 다음에 익지인. 예? 예, 익지인. 입기인? 예. 예, 적으셨어요? 입기인. 예, 그 다음에 원지. 원기. 예. 원치. 원지요? 예, 예. 땅지자 할 때 지자요. 지요, 예. 예, 원지. 석창포. 창포. 소화는 평상시 어떠세요? 소화는요? 예, 많이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키고요. 예, 조금씩 먹어요. 예, 조금씩 먹으면 괜찮고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갖고 예. 배야지 하나씩 먹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센 거 그런 거 먹으면 밀가루 거 먹으면 배가 아프려고 그러고 예. 그래요. 그러면 저녁으로 예, 더요. 그걸 각각 5g씩 이렇게 담아서요. 예, 예, 물을 4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하고 점심 사이 저희 방송 매일 들으시나요? 예, 그럼- 아주 시청 아주 저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맨날 예, 예, 예. 오전 11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속이 좀 출출할 때,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 네. 좌우지간 4가지요. 황정오고 이끼인오고 원지오고 석창포오고요. 예, 예, 네, 어머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가 168, 네, 60kg, 네, 나이는 6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지금 윗몸 때문에 예, 잘 안 나서가지고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잇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저 부어 있거든요. 염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치과 치료 받았습니까? 예, 치과 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약 처방에서도 그 항생제 있잖아요. 예, 항생제를
처방을 해줘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게 설사를 막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항생제를 좀 뺐거든요. 예, 근데 치과에서는 뭐 이에는 이상이 없고 예, 잇몸이 붓고 염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나서 가지고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잇몸이, 한약으로 뭐 하는데. 예, 잇몸이 이렇게 20일 전부터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잇몸 수술도 하셨습니까, 혹시? 수술은 안 했습니다. 아, 수술은 안 했고요. 전에 예, 예. 이게 잇몸 이 염증이 생긴 게 좀 붓고 거기 그 부분이 이렇게 부으면서 아프기도 하십니까? 예, 예, 아파요. 뭐 예. 씹을 때 좀 밥 먹을 때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20일 전부터 생겼고 그 전에는 이상 없었습니까, 잇몸에? 예, 예. 근데 이제 입병이 좀 자주 났었습니다. 입병이라는 것은 이제 혀라든지 예, 그 입술 안쪽 그런 쪽에 병이 생기는 걸 말합니까? 예, 예. 입술도 한 번씩 이게 예.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예, 혀에는 별로 안 생기고요. 예, 혀는 약간 쓰라리라든가 혓바늘 같은 거 이게 솟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경우 한방에서 이제 위장하고 대장 쪽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예. 식탐이 이제 소화는 안 되면서 식탐이 있는 분이 있고요. 예, 식탐은 별로 없습니다. 식탐은 별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음인이라고 하더거든요. 소음인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음인이면 그 잇몸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치아 쪽이 좀 약해지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치아는 이제 소음인 쪽, 예, 그런 쪽에 이제 기능들이 콩팥 기능들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은 위하고 이제 대장에서 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한의원에 직접 본인이 좀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잇몸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잇몸 상태를 네. 봐서 열이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잇몸이 좀 부어 있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제 봐서 이 경우는 이제 한약으로 쓰면 지금 본인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 이렇게 치아에 문제 없고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경우는 치료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본인의 이제 잇몸을 예, 진찰을 받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혹시 한약을 이렇게 다려먹는 한방차로 다려먹는 건 없습니까? 예, 그게 있는데 지금 그건 봐야 돼요. 본인의 잇몸 상태를요. 예, 지금 이제 소음인이면 잇몸이 부었어도 차가워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열이 있으면 근데 잇몸이 일반적으로는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 두 개니까 열이 있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차고 더운 거는 잇몸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1368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심장 박동기도 달고 간 수치도 높고 한데요. 어지럽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왜 어지러운지 알고 싶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날 누워서 살다시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심장 박동기를 달았으면 심장이 이제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기를 달고 한방에서 볼 때는 손에서 맥을 짚을 때 제가 그 미니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맥을 짚을 때 맥이 50번 동안에 절대적으로 쉬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쉬나 안 쉬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간 수치가 높다고 보면 당연히 어지럼증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남편분이 누워서 거의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누워 있게 되면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꼭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적당히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누워 있는다는 것은 운동을 지금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자꾸 앉아 있고 좀 집에서도 좀 움직이고, 예, 그 다음에 누워 있고 이것을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맥동은 지금 부인분이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손에 이제 한방에서 태연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맥을 짚어서 50번 세우는 동안에 쉬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시키는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를 받으면 어지럼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8010 쓰시는 분. 저는 체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통이 심한 편입니다.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약속도 취소하고 들어 누워야 할 정도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목 쪽부터 시작해서 뒷머리 바로 아래까지 많이 당기는 느낌이 나고 뇌가 흔들리는 것처럼 많이 아파요. 가끔은 두통약과 소화제를 같이 먹으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 경우가 이제 뒤쪽 머리 쪽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경 쪽에 스트레스라든지 담화 쪽에서 오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두통약과 이제 소화제가 같이 이제 먹으면 사라지는 게 이제 뇌에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능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뒷목에서 오기 때문에 이때는 한의원에 가서 뒷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침치료, 부항요법, 약침요법을 쓰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